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최근 늘어났던 코로나19 확진자 네. 수가 조금 더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가면서 또 네. 걱정이 큽니다. 일명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네. 확진자가 늘면서 사실상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6월 3일과 6월 8일에 아이들은 등교 수업이 네네. 진행됨으로써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감은 커져만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네. 유행이 확산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잘 지키고 계시고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시던 대로 마스크 잘 써주시고 생활 방역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마스크 수급은 안정화가 돼서요. 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오부제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편한 시간에 일주일에 3장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네. 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을 조금 더 안심하고 들을 수 있도록 기존 구매 가능한 수량 3장에서 네. 5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학교 갈 때 쓸 수 있게 네. 편하게 해주는군요. 그런데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네. 6월 달 시작되면서 이제 더 덥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참 곤욕일 텐데 그래서 이 덴탈 마스크 생산량도 좀 늘리고 보건용보다 차단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이제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 마스크 저도 뭐 어제 종일 써봤는데 힘들긴 힘들죠. 하지만 네.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 시작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자, 첫날인데 시작하면서 날씨가 좀 흐리게 출발합니다. 네, 6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곧 소강 상태에 들겠고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의 대전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25도, 아산 26도, 세종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앞뒤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충전에 잘 쓰고 계실까요? 네, 이경림 씨 어때요? 저도 처음 받아본 거라 기분이 좀 새롭긴 했는데요. 네네네. 고기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고기를 사 드셨군요. 고기 좋죠, 고기. 네. 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출하 시기가 돼서 출하한 농산물들 팔로가 막힌 우리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옛 충남도청에서 네.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4월에 개장해서 운영되는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가 네. 올해는 5월 12일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40여 개의 농가에서 참여를 하고요. 네. 대전과 충남에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24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화요일이죠? 네. 예. 저렴하기도 하고 또 직거래니까 네. 얼마나 신선한 농산물이겠어요. 좋죠. 네. 한번 좀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방송 마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 네, 꼭 가시는 전 게. 다 썼는데. 네. 자, 여러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 뭐 아직 다 쓰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우리 농산물 좀 사랑해 주신다면 신선한 거 저렴하게 사실 수 그럼요. 있고 또 건강한 식탁 만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요. 저 지원금 가지고 뭐 사셔서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특별한 소비 땡땡을 구매해서
행복해요. 아. 그러니까 경림 씨 같은 경우는 고기를 사서 고기를 행복해요. 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네. 어떤 걸 구매해서 행복하신지 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따라하려다 못 아, 따라했습니다. 네. 네. 자, 월요일은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는데 장상아 네. 리포터는 뭘 주로 뭘 썼을까요? 샀을까? 네. 궁금하시죠? 캠핑 용품? 아니요. 요즘 같은 때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선뜻 집어들지 못했던 영양제를 좀 사고요. 오. 그리고 상비약들도 구입해서 채워놨습니다. 네. 야, 그 방법이 또 있군요. 네, 잘 쓰셨네요. 네. 저도 고기 말고 영양제도 조금. 고기로 영양 채우면 되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좀 요즘 코로나19 탓에 뭐 접촉 인구가 아닌 접속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에서도 그 마을에서 만든 농산물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지난 2017년부터 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마을입니다. 이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구기자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이죠. 청양 운곡면 사자산 마을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청정 산골 마을에서 농사지은 다양한 농산물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며 큰 인기를 누리는 곳, 청양 사자산 마을로 떠납니다. 칠갑산자락 푸른 산에 둘러싸인 청양군 운곡면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만발입니다. 오늘은 구기자, 고추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청양에 왔습니다. 청양이긴 한데 마을을 안 알려주셨어요. 뭐 힌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한데 사자 소리 같기도 하고 설마 사자가 있는 마을이에요? 정말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사자가 사는 마을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마을로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마을 입구에 표지판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청양군 신대일기. 찾았다. 사자산 농촌체험몰. 제대로 찾아왔는데 이쯤 되면은 이장님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오늘 안 보이네. 네, 제가 탐구대장 기다리다가 잠시 다른 데 좀 들려서 왔습니다. 이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제가 반갑습니다. 찾아왔군요. 네네. 저는 겁먹었어요. 사자산 마을이라고 해서 뭐 사자를 키우나 했거든요.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왜 사자산 마을이에요? 사자산이라는 그 산이 있고 네. 저희 마을이 이 안에 이제 터를 잡고 사는 거죠. 그럼 뭔가 사자의 모양, 형상을 닮아서 그런 지명이 네, 붙여진 거예요? 그 머리와 네. 털이 꼬리 부분이 지명이 다 있습니다. 사자가 네. 진짜로 있진 않죠? 네, 그렇죠. 아, 사자는 없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마을 탐구 한번 시작해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죠. 가봅시다. 네. 과연 사자산 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다 보니 들녘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청양의 명물 고추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여기 고추밭 데려오신 거구나. 근데 어머니가요, 고추는 안 만지시고 네. 뭔가를 계속 하고 계세요. 저 검정색 천이 뭐죠? 예, 부직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부직포는 청양고추를 생산하는데 제초제를 쓰지 않기 위해서 부직포를 까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어진 고추밭. 제초제를 쓰지 않기 위해 부직포를 까신다는데요. 청정 산골의 명물로 거듭나기까지 이 부직포가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 부직포를 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이거를 안 깔면 네. 풀이 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초제를 해야 되는데 네. 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게끔 이거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고추가 유명한가요? 예. 부직포 작업을 하는 맞은편에서는 청양의 또 다른 명물, 구기자 순잡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빈 깡통들이 눈에 띕니다.
이 유명한 청양 구기자보다 저는 요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다 드신 거예요? 재활용을 하셔야지 왜 여기다 다 꼽아 놓으셨어요? 이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요? 예. 이거 왜요? 이 구기자가 익으면은 새들이 이걸 따먹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네. 새를 막으려면은 네. 여기다 새 그물을 쳐요, 여기다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네. 구기자 좋다는 말만 들었는데 뭐에 좋은 거예요? 남자들 뭐 정력에도 좋다고 그러지, 네. 간에도 좋다고 그러지, 네. 여성분들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먹어야 좋지 구경만 해갖고는 안 좋은데. 그래요? 구기자 어디 없어요? 네. 나지랑 없네?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이제 꽃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네.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 이번에도 일찍 찾아왔네요. 다음 달에 왔어야 되는 건데. 다음 달에 또 오시면 되지. 그럴까요? 초대해 주시면 또 오죠. 구기자 먹으라고 초대해 주시면. 사자산 마을에는 청양고추와 구기자에 버금가는 게 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청양의 아카시아 꽃. 근데 아카시아 꽃이 지금 피었네요.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아서 좀 늦게 피는 편이에요. 요거 먹어봐도 돼요? 맛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네, 맛있어요. 입안에서 터지는 이 달콤함. 향도 좋고. 씹으니까 그 제가 아는 아카시아 껌 향도 나면서 달달해요. 여기 있는 꿀을 네. 벌들이 물어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가 네. 채밀하는 게 아카시아 꿀이에요. 그럼 양봉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5월과 6월에는 꽃을 따라다니며 벌꿀을 생산하는데요. 이맘때는 맑은 산 속 아카시아 나무 꿀을 모아 순도 100%의 꿀을 생산합니다. 예, 장목반을 구성해서 1인당 5통씩 분양을 해서 네. 같이 구성원이 돼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밀원수도 헛개나무 2만 주 이상 심고 네. 거기에 더불어 엄나무하고 많이 심어놨어요. 얘 왜 그래요? 아니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얼음 됐어, 얼음. 고추도 구경하고 구기자도 구경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나무가 왜 이렇게 많지? 사자산 마을의 대표 농산물이 여기 또 있는 걸까요? 궁금한 마음에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이건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당구대장. 네. 저 안 그래도 신기해서 이거 보고 있었는데 나무에 동그라미 요거 여기 다 뭐예요? 여기에 버섯 종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요 안에. 버섯 종균들이 이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커야 되겠다 하면은 얘가 밀고 나오는 거예요. 자란 버섯은 안 보이네요. 뒤로 보시면은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뒤에 여기 있다. 와, 저기 버섯이구나. 저렇게 자라네. 수확할 거 없나요? 제가 오늘. 수확할 거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네. 칠갑산 청정산 속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 깨끗한 안반수로 재배해 농산물 우수 인증도 받았는데요. 참나무 원목에서 수확하는 재미가 꽤나 쏠쏠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버섯 많은 분들이 다 가져가시면 좋을 텐데 요즘 팔로가 좀 어렵잖아요? 예, 어렵긴 한데 여기는 체험마을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인터넷 쇼핑몰 같은 예, 느낌으로. 버섯도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살 수 있는 거네요? 됩니다. 사자산 마을 주민들이 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들은 주로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팔로 걱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와, 사자산 마을에는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네요. 네, 저희 마을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2017년도부터 위탁 판매로 법인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농민들은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 가공도 하고 판매까지, 유통까지 다 맡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전 버섯, 구기자 여기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또 뭐 먹고 있어요, 제품이? 주민들이 생산하는 참깨, 콩, 서리태, 그 외 품목 고춧가루, 마을에서도 이제 계약 재배하는 품목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품목까지 다 해서 한 100가지 정도? 가공까지 하면 100가지 정도 품목이 나와요. 그거를 쇼핑몰에서 아니면 직거래 판매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접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쇼핑몰이 생기고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기에 자부심도 생겼고요. 이 판로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과 후 비교해보면 쇼핑몰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에 내는 것보다 더 드리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드리니까 예,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의 성적이 좀 괜찮았나요? 한 100%, 200%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 200%. 네, 저희 와. 이번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직매장까지 네. 이렇게 입점해서 이제 농산물 판매 시작하고 있어서 올해는 한 10억 이상 매출이 기대되고 10억 있습니다. 이상? 네. 와.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웃음꽃이 활짝 핀 사자산 마을 사람들.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이라고 합니다. 냇가에 가면 다슬기, 가재도 있고 여름철 6월달 되면은 반딧불이도 나와요. 요새 제비도 와 있고 아주 환경은 1등급입니다. 다른 데서 보기가 찾기가 힘든 그 자연 생태계가 그래도 유지되고 잘 보존돼 있는 마을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마음이 일단 포근했어요. 아, 여기가 살 곳이구나.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연고도 없는데 들어왔고요. 또 동네 분들이 인심이 좋으세요. 그래갖고 늘 보시면 손부터 잡아주시고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잘 늘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정착을 조금 마음고생 없이 텃세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 바람은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소득을 많이 올려서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자산 마을 화이팅! 다양한 농산물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활력이 넘쳐나는 사자산 마을. 공동 작업으로 얻은 소득은 다시 마을 사업에 재투자한다는데요.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 등 부푼 꿈으로 설렘 가득한 주민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자산 마을. 야, 아유. 내 화면으로 봐도 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네. 생각도 되고요. 아, 그 좋은 공기 속에서 나온 우리 농산물들이면 네. 아. 뭐 그냥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네. 그 중에서도 또 청양하면은 고추, 구기자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이 고추 농사 짓는 걸 직접 보고 왔잖아요. 제초제 사용하지 않는 모습 보니까 아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특별한 게 청양 고춧가루는 고추씨가 3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네. 요 비율이 굉장히 맛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칼칼하고 매운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추도 좋지만 고춧가루가 좋은 이유는 그 씨를 좀 걸러내서. 그쵸. 네. 아, 그렇구나. 더욱더 칼칼한 이유가 네.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구기자, 이 말린 건 본 적이 있는데 네. 화면으로 그 구기자 열매를 못 봐서 아쉽더라고요. 네. 이 다음 구기자 달에. 열매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엄청 아쉬웠거든요. 네. 네. 그 구기자 열매는요. 여름과 가을 두 번 만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름 구기자는 진액이 참 좋고요. 또 가을 구기자는 알은 조금 작지만 이 씨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양 운곡면은 구기자를 재배하기에 좋은 그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구기자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청양 운곡면 구기자, 고추 많은 농산물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구기자 고추 얘기했는데요. 네. 유일하게 전국에서 구기자 전 먹을 수 있는 데가 청양의 그 출렁다리에 가면 이야, 있거든요. 네, 구기자 전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 나는 구기자니까 거기서만 만드는 음식이라 보니까 사자산 마을 가서 한번 하시고 출렁다리 가서 구기자 전도 드시고 아유, 그럼 참 좋을 맛있겠다. 것 같은데. 네. 뭐 구기자하고 전 얘기를 좀 저 고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심혈을 기울여서 생산하는 게 아까 보셨던 이제 벌꿀이잖아요. 벌꿀, 네. 밀원수도 조성하고 앞으로 벌꿀 체험 가공센터 그리고 허니 카페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아침 가족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뭐 네. 행운의 주인공도 되어보시고 그럼요. 상식도 쑥쑥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카시아 꽃을 드셔서 꽃이 먹었다 뭐 이런 느낌. 네. 오늘 과포장을 하고 있어요.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네. 네, 6월의 첫날 오늘 아침의 퀴즈는 저와 함께 풀어보셔야 될 텐데요. 자,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해 싸우는 구국 민병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의병, 2번 사병, 3번 용병. 네, 첫 번째 문제를 잘 보시면 정답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요.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의지로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네. 정답 딱 보이죠. 그렇죠. 사적이지 않고 용용 죽겠지만. 강조를 하는 네. 그 병이 있습니다. 의병, 사병, 용병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의병이죠. 의병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로 양반과 상민, 천민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으며 특히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크게 활약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첫날인 오늘은 의병의 날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등불처럼 일어나서 숭고한 희생을 해주신 의병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마스크 의병대 그리고 코로나 의병대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예, 우리 앞에 조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의병들, 뭐 투사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또 지나면 지금 이 시기에 또 활약해 주신 그분들이 또 의병이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6월이니까 호국 보훈의 달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우리 선조들에 대한 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니까요. 꼭 함께 그런 마음도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네, 자, 네. 꽃향기가 어디서 들리는 것도 같고 네. 내는 것도 같고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제철 해산물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우리나라 전 해역에 서식하는 갑각류로 부드러운 살과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어 찜이나 탕, 게장 등으로 요리해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게, 2번 꽃게, 3번 참게. 정답은 예쁜 이름인데 참게도 예쁜 것 같고 방게도 예쁜 것 같은데 네. 그럼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힌트 드립니다. 네. 머리 좀 이렇게 봐요. 머리에 삔증 꽃게. 꽃게. 참 이건 좀 꽃게. 그런가? 네. 요리해 먹는 요것이 있습니다. 네, 방게, 꽃게, 참게 참게. 중에 자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익숙한 그 게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꽃게죠. 꽃게는 야행성으로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잡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맛은 6월의 암꽃게를 최고로 치며 어족 보호를 위해 7, 8월에는 법적 금어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꽃게 게장은 네. 지금입니다. 이제 6월 달 이제 알이 꽉 찬 암꽃게로 네. 담근 게 최고인데 아쉬운 게 이제 어획량이 확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진행된 해양 오염하고 불법 조업. 그러니까 7, 8월엔 잡으면 안 되는데 안 잡은 되는데,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일회용 그물 수부까지 좀 어려워져서 수확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건 안 하고 네. 할 수 있을 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꽃게장. 아우 좋다. 맛있겠네요. 예. 밥도둑이잖아요. 양념 게장이 좋아요? 간장 게장이 좋아요? 간장이지요. 간장이에요? 간장. 형님 씨는? 저는 양념. 야, 맛있겠다. 이런 들었다니 저런 들었다니 네. 그냥 꽃게면 될 텐데 네. 그렇죠? 자, 꽃게로 군침 한번 싹 삼켰다면 다음 문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이번에는 나무의 나이를 알려주는 나이테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모든 나무는 나이테를 가지고 있다.
맞으면 O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일단 나무 하면 당연히 나이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실 텐데요. 네. 그럼 뻔한 문제라면 저희가 왜 문제를 출제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테 문제 한 해 두 해 늘어나는 걸 텐데. 그리고 네. 모든 나무잖아요. 모든 나무. 나무를 저희가 다 배워서 확인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답 쉽게 고르실 네. 수 있을 것 더운 같습니다. 나라는 빨리 자랄 텐데. 그러니까요. 저 어떤 게 정답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나이테는 나무를 가로로 잘랐을 때 보이는 동심원을 말하는데요. 계절 변화에 따른 생장 차이로 생기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서는 나타나지만 1년 내내 날씨가 같은 열대지방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사군자 중 하나인 네. 대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이 비어 있는데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 네, 괜히 기분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대나무에 나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네. 나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부피 생장을 하는 나무도 아니고 풀처럼 길이 생장을 하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다고 합니다. 네. 대나무가 통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열대지방 나무는 이게 뭐 그냥 한 해면 네, 죽 줄 알았는데 자라니까. 그러면 이게 한 살인데? 그러게요. 저 나이 태나요? 어머. 네,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또 아재아재 개그를 또 함께했습니다. 자, 나이테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 좀 알려드렸고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또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질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영유아 또는 청소년에게 나타나고 있는 질병으로 보열과 피부발진 등이 나타나며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1번 베체트병, 2번 모야모야병, 3번 다기관 염증 증후군. 저도 이제 새로운 병이라서 어려워요. 네. 어렵네요. 정답을 봤으니까 알지. 네, 안 그렇죠. 봤으면 어려워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우면 어떻게? 제일 긴 긴 거. 거. 일단 긴 거 여기서 골라보시면. 네. 모야모야병은 뭐야? 모야모야 뭘까요? 네. 제일 긴 거. 그렇죠. 좀 다 익숙하지 않은 염증이 많이 병들이긴 한데 염증과 관련된 그 병이라고 합니다. 자, 1, 2,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2개 이상의 신체 기관에 중증 상태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열과 발진, 안구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네. 모두 다 회복이 됐다고 그래 안심을 하셔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아직 확신은 아니고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 방역, 그러니까 개인 그 위생과 위생 관리, 네. 또 마스크 착용 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름이 좀 그런 다기관 염증 어렵네요. 증후군이니까 네. 기관이 2개 이상의 염증이 생긴다는 그 뜻이잖아요. 네. 아까랑 궁금한 게 모야모야병 있나? 모야모야. 예. 뭘까요? 네. 자, 이제 어느덧 5번째 마지막 문제 가야 될 텐데요. 마지막 문제까지도 잘 풀어보시죠.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은 문학 문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미국의 여류 작가 마거린 미첼의 장편 소설로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당시 사회상을 묘사하면서 여주인공의 사랑과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과 영혼, 2번 전쟁과 평화, 3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이제 포스터를 보면 예, 붉은색 배경에 네. 남녀가 있는데 그렇죠. 자세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예. 딱 고영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네. 아유, 그렇네요. 딱 고영화인데 만약에 이것도 좀 헷갈린다 하시면 이것도 가장 긴 거 이번에도 긴 거. 됩니다. 아니 못 맞추면 사라지겠지 뭐. 예. 그렇죠. 뭔가 좀 사라진다라고 네, 긴 거 생각하시는데 골라주세요. 사랑과 네. 영혼, 전쟁과 평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마거린 미첼의 유일한 작품인데요.
미국 남북전쟁 전후의 사회상과 여주인공 스칼렛의 삶과 사랑을 간결한 문체와 정교한 묘사로 그려낸 대작입니다. 예전 영화지만 네. 저가 공교롭게 이 영화를 한 달 전인가요? 오. 다시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예전에 봤던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요. 그 보셨더라도 한 번 정도 요즘같이 좀 집에 계신 시간 네. 많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장면은 또 아까 봐도 굉장히 또 봐도. 네. 예.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출발하면서 네. 이제 뭐 여러분들 사진 사연도 뭐 사셨어요 보냈잖아요. 네. 상아 리포터는 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또 줬어요. 네. 이제 지금은 약을 샀단 말이죠. 네, 영양제하고. 그렇죠. 영양제. 네. 또 주면 뭐 사고 싶어요? 주유도 좀 하고 그다음에는 고기도 좀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네, 그러고 싶네요. 야, 결국에는 고기네요. 네, 고기 소고기. 네. 알겠어. 고기 소고기. 네. 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맛있죠? 건강한 우리 장상아 리포터 오늘은 꽃과 함께했습니다. 아카시아 꽃 맛이 무슨 맛이었을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상상하는 그 아카시아 껌, 그 향 맛 그대로 나요. 아 진짜. 네. 어머. 신기했어요. 야. 진짜요? 아유, 우리 집 앞에 아카시아 꽃 떨어졌는데 내년에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특별한 소비. 네. 땡땡을 구매해서 행복해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뭐 사셔서 기분이 네. 그렇게 좋으셨는지 사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또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죠. 네, 어떤 특별한 소비를 하셨는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네. 뭐 우리 지역에도 구매할 것들이 너무 많죠. 많고 또 아침이 좋다에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네네. 있는데요. 네. 요즘은 지역의 이야기에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역의 가치에 더욱더 주목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로컬이라는 네.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로컬.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분이 지역의 이야기, 로컬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네. 궁금하시면 뭐 빨리 풀어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함께 화면으로 풀어드립니다. 충북 옥천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부터 옥천의 문화, 역사를 담아내는 조금 특별한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우수 콘텐츠 잡지에 저희 월간 오기내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달 꾸준히 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한 시골 잡지지만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박누리 편집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는 옥천. 하지만 이 소박한 건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박누리 편집장은 옥천에 희망을 심느라 분주합니다. 역사라던가 문화라던가 그냥 우리 옥천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2017년에 이제 월간 오기내가 창간을 하게 됐어요. 경북 구미가 고향인 박누리 편집장.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한 후 아무 연고 없는 옥천에 들어와 기자로 활동한 지 어느새 10년째라는데요. 일터인 옥천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원래 보통 주류 매체에서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뭐라고 내 얘기를 듣냐. 난 되게 보잘것없고 그냥 난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60년, 50년 힘들게 살아오셨고 소중하게 삶을 읽어오지 않으셨냐. 그 얘기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좋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면에 나간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네. 사무실에서 급한 일을 처리한 후 외출을 하는데요. 어디 취재라도 가나 보죠? 제가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가꾸는 텃밭이 있어서요. 거기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은 시끌시끌하지만 소읍의 풍경은 참 평화롭습니다. 좋았습니다. 오이 이만큼 컸어요. 쑥쑥 크죠? 네. 이게 주신 독방용 오이예요. 이만큼 자랍니다. 호박이 아니었다. 호박인 줄 알았는데. 박 편집장이 텃밭을 가꾸게 된 것은 동네 이웃이 준 토종 씨앗 덕분이라는데요.
여기 한 10년 살면서도 농사일에 대해서 보도는 한 적 있어도 내가 이 일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지난해 가을쯤에 이제 그 토종 씨앗을 좀 얻게 돼서 여기 계신 오정원 선생님이 토종 씨앗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제가 도움을 또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좀 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네. 농촌이 좋았고 농촌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는 박 편집장. 텃밭 가꾸는 소소한 재미를 앞으로 잡지에도 실을 계획이랍니다. 열매가 달리면 이게 처져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나가고요. 외부에서 온 친구들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 여기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일구겠다고 있는 곳이 항시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고맙고. 텃밭까지 선뜻 내주고 농사 정보를 알려주는 후한 이웃이 있어 박 편집장의 텃밭 일지는 오늘도 해피엔딩입니다. 기획회의가 있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마감 전쟁을 치룬 지 며칠 뒤라 그나마 여유로운 자리입니다. 오기내 잡지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예비 2년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 3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인건비하고도 사업개발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창업 4년 차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인큐베이팅이 끝나게 되면 홀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문제이고요. 옥천에서 종이 잡지를 꾸준히 낸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일. 특히나 지역 잡지계에선 창간호가 곧 폐간호라는 말도 있을 정도라는군요. 지역에서 이런 잡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취지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정도의 이제 독자분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유료 부스로 나가는 건 한 550부가 조금 넘게 나가고 있고 실제로 독자분들은 350명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오기내 잡지를 지키며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독자입니다. 지난해 연 귀농 귀촌 캠프에서도 잡지는 옥천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그때 뭐 서울이나 경남이나 아니면 다른 충청 지역에서도 뭐 외부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월간 오기내 때문에 옥천을 알게 되었다라는 대답을 받았을 때는 이 지역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꾸린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새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기획회의를 마치고 옥천읍내 한 카페를 찾은 박 편집장.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얼른 앉으세요. 지역민들의 소소한 고민부터 길고양이 같은 지역 문제도 잡지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지역에 계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모임을 길고양이 보호 활동과 관련한 모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좀 뵈러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만나 공유하고 잡지를 통해 알리려는 노력을 박 편집장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보력과 추진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리고 저같이 추진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는데 힘 하나만 보태고 같은 뜻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모여지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지역 잡지에 힘을 실어주는 이웃이 늘어날 때마다 박 편집장의 사명감도 커지는데요. 그런 만큼 오기내 이야기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엔 읍내를 벗어나 조금 먼 길을 나섭니다. 취재차 가는 길이지만 옥천의 싱그러운 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곳에서 되게 소중한 공동체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취재 대상은 청성면에서 전래놀이를 연구하는 놀이 연구가라는군요. 차 한잔 하시죠. 네. 지역 소식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다들 이제 바쁘게 살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집중적인 테마들을 잘 다뤄지니까 그 보고 소식을 계속 접하죠.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 소개된 사람들과의 교류도 생기고 서로
연락도 해보기도 하고. 박 편집장이 만드는 잡지의 차별성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옥천에서 활동하는 이웃들부터 귀농 귀촌인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까지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의 얘기를 좀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이웃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말랑말랑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지고 계신 어떤 의도들이나 의미들은 좀 충분히 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옥천에서 전래놀이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다는 놀이연구가. 박 편집장은 지역의 이런 인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옥천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어울림의 가치를 살려내는 세상을 이런 잡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잘 담아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 우리가 또 살려내면서 같이 이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박 편집장. 아무리 피곤해도 취재 수첩 정리를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열정으로 10년 세월을 옥천 사랑에 바쳐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래 버텨야 이제 오기내를 봐주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아질 것 같고 오기내를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최대한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종이 잡지를 통해 옥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박누리 편집장. 소중한 그 신념이 더 많은 지역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말로는 시시콜콜한 농촌 잡지를 만든다고 네. 하셨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자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주변에서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니까 네. 더욱더 힘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아까 뭐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지만 옥천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네. 그들과 달리 또 타지에서 온 박누리 편집장이 옥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참 이렇게 박수 쳐드릴 만 하고요.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이 잡지를 계속 만들어 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옥천하면 오기내가 가장 네. 먼저 떠오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혹시 원주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원주요? 네, 원주. 근데 원주는 원주. 마땅히 쏙 떠오르는 음식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소식은 박엠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럼요. 네. 원주를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을 만나러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음식에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원주의 대표 음식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주 하면 먹거리 생각하라 그러면 치악산이 먼저 생각나고 먹거리가 여기는 뭐 이제 더덕구이, 뭐 뽕나무 이파리 갖다가 비빔밥. 모두 제각각인 답변에 더 아리송해진 우리 리포터. 결국 먹는데 일가견 좀 있다는 지연 씨가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들, 너희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전주 하면 비빔밥, 춘천 하면 닭갈비, 그리고 대구 하면 막창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주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원주에는요, 치악산 국립공원 있죠, 미로시장 있죠,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까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원주를 대표하는 명물 먹거리는 뭐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원주에 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달콤하고 담백한 원주의 맛. 원주를 담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녀 윤장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한식을 만들고 있는 한경순 장금입니다. 20년째요. 오늘 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네. 원주에 네. 특색 있는 음식을 찾으러 온다고 해서 왔는데 네. 공복 상태로 왔어요. 근데 어머. 문제를 못 맞추면 음식을 안 주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든 드셔야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요. 저 지금 현기증 나니까요. 일단 문제부터 좀 빨리 주세요. 네, 아, 드디어 문제가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불고기에 들어간 비법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거 맛을 봐야 아는 건데, 그쵸? 아니, 혹시 이거 찬스 있어요? 시식 찬스? 손님, 주문하신 불고기 양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다. 아니, 중요한 건 오늘 재료가 원주의 특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고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원주의 특산물일 것 같긴 한데 이 들어가는 게 비법 소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단 우리가 불고기 하면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 달콤함이 힌트입니다. 달콤함이 힌트예요? 네. 힌트 접수하고 진지하게 맛을 보는 그녀. 저기 윤장금 씨,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복숭아. 어째서요? 맞나요? 네. 아니, 복숭아 맛이 나길래 그냥 복숭아로 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불고기 양념에 숨어있던 비법 재료의 정체는 원주의 대표 특산품 복숭아였는데요. 치악산 자락에서 재배되는 원주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전국에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콤한 복숭아 불고기 소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황도는 껍질을 까서 준비하고요. 간장과 물엿, 들기름을 넣어서 곱게 갈아주는데요. 지금 열심히 특제 소스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소스는 어떤 소스예요? 요거는요, 복숭아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스인데요. 이제 원주에서 나는 복숭아, 그다음에 이제 그 맛을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는 들기름, 그리고 이제 그 맛을 잘 고기에 배게 해줘야 되잖아요. 물엿이 조금 들어가고 간장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 거였군요. 원주의 대표 음식 복숭아 덕분이었습니다. 완성된 특제 양념을 한우에 구석구석 부어주면 복숭아 불고기 이제 불판 위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정답도 맞췄으니까 드디어 복숭아 불고기 맛 좀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이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게 사실 이렇게 불고기가 복숭아로 소스가 됐다는 거는 쉽게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어떤 맛일까요? 한우와 복숭아와 숯불의 만남. 도톰한 두께가 일반적인 불고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복숭아 불고기를 쌈으로도 싸 먹어야죠. 야무지게 말아서 한 입에 쏙. 그 맛이 어때요? 이게 지금 엄청 깊은 맛이 나거든요. 복숭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복숭아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복숭아가 고기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연하게 만들어준 느낌? 어린 친구들이나 어르신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맛이 나네요. 아니, 근데 감독님, 원래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제맛인데 왜 밥을 안 주세요? 저 공깃밥 하나만 시켜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번에도 퀴즈입니다. 식재료를 맞춰주세요.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를 맞춰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맞춰주세요. 일단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제가 잘 맞추거든요. 네. 딱 보니까 너무 네. 쉬워서 웃음이 나는데 네, 요 노란색은 황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초록색은 곤드레 아니면 뽕잎? 네. 네, 뭐 그런 재료인 것 같은데 이 초록색은 어떤 잎인지 힌트 좀 주세요. 요 초록색 잎을 자세히 보시면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열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힌트입니다. 열매를 찾으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 밥 속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아직 초록빛이라 헷갈리시죠? 이게 바로 뽕나무 열매, 우디라고 해요. 이게 뽕잎이구나. 원주 대표 음식 뽕잎밥.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밥 드릴게요. 초여름을 앞두고 뽕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는 요즘. 이맘때 잎이 덜 자란 해뽕잎은 더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맛있는 뽕잎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과 뽕잎을 잘 씻어주고요. 간간하게 간을 해준 다음 황태, 당근과 함께 밥을 안쳐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상 차림,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복숭아 불고기에 뽕잎밥의 조화.
정말 원주 대표 음식으로만 차려진 밥상인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이 뽕잎밥은 강된장과 간장을 곁들여서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식감이 시래기 같달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이 나요. 아, 부드럽죠? 요거는 햇뽕잎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산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해갖고 오거든요. 가까운 길에나 영월, 멀리는 홍천까지 가서 제가 직접 채취해 와요. 사실 원주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 대표 음식이 될 만한 게 어떤 음식일까 했었는데 이렇게 몸에도 좋고 특색 있는 음식들 과연 원주 대표 음식답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추천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강원도 하면 또 감자잖아요. 이번에 원주시에서 관찰사 옹심이 불고기 2종과 관찰사 옹심이라는 메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뉴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관찰사 옹심이는요. 하나는 들깨탕을 이용한 옹심이, 또 하나는 옹심이 불고기로 고추장 카레 맛을 내는 그런 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옹심이 불고기로 치즈 맛을 내는 그런 음식. 이 음식은 약간 전통적이면서 지역색이 있으면서도 퓨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으로 관광객과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특별한 그 음식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이 관광객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11년부터 이제 대표 음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맛부터 사로잡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몽땅 준비해봤습니다. 뽕잎밥과 복숭아 불고기, 추어탕과 관찰사 옹심이. 이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원주에 오시게 되면 샵 원주 맛집, 샵 원주 먹거리, 샵 원주 꿀맛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대표 먹거리들을 맛보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주를 들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음식 꿀맛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특별해 보이는 복숭아 불고기, 네. 뽕잎밥, 그리고 네. 관찰사 옹심이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원주시에서는 조선시대 500년 행정 중심지인 강원 감영과 관찰사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앞으로 또 감자떡, 감자빵도 개발해서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옹심이 하면 이제 강원도 쪽 음식이기도 네. 하고 뽕잎밥 제가 먹어봐서 그 맛을 아는데 네. 요즘 같은 때 웰빙 시기예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복숭아 들어간 불고기는 어떤 맛일까요? 글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원주 가시게 된다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음식들 한번 기억하셨다 네.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6월의 첫날인 오늘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낮부터는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내륙은 26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은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남동 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다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천안 25도, 아산 26도, 공주와 세종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시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하고 네.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네. 방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특별한 소비, 땡땡을 구매해서 행복해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928번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외삼촌, 외숙모, 시부모님께 오리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외삼촌이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었는데요. 코로나로 병문안도 못 가봐서 죄송했는데 접대를 하고 나니 마음이 흐뭇하네요. 오리고기 드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접대라는 표현보다 네. 이제 대접을 해드렸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네. 너무 좋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8477번님, 코로나로 집콕인 아이들에게 탁구대를 선물했어요. 둘이 즐겁게 단식도 하고 아빠랑 엄마랑 복식도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완전 꿀템을 드렸습니다. 탁구대를 구입해서 온 가족이 완전 행복합니다. 야, 집안에 탁구대를 들이셨다니까. 부러워서 제가 재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겠네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네. 좋아요. 이왕에. 네. 우리 아이들 행복한 모습 보입니다. 네. 3543번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필요했던 물건들을 샀어요. 네. 이불이 낡아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저렴하게 새 이불도 구매하고 양말도 알뜰하게. 어떻게 세족을 샀어요. 좀 더 사시지. 좀 넉넉하게 사셔도 좋을 뻔했네요. 그렇죠? 야, 네. 이불도 바꿀 수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하게 쓰시네요. 네. 2704번님, 저희는 재난지원금 받아서 가족들과 고기도 먹고 역시. 회도 먹고 네. 남편과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 종합영양제와 혈액순환제 등을 구입해서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야, 아이러브유 저 밥솥 네.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야, 저 방법이 있구나. 재난지원금 요긴하게 잘 쓰고 계시니까 보기 좋네요. 야, 여기는 어머나. 많이 받으셨나 봐. 고기 네. 먹고 회 먹고 영양제도 사고 밥도 볶아 드시고. 야. 그러게요. 네. 잘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지역의 또 경제도 함께 살아나는 거니까. 네. 저거는 한번 밥 볶아 먹어봐야 되겠다. 아이러브유 괜찮은데요. 네. 네. 저 하트는 미안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6693번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소고기. 소고기 나왔네요. 소고기. 아유, 가족들과 오랜만에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네, 식당을 가지 않고 집에서 구워 드셨는데 네. 집에 불판이 다양한 걸 보니까 어머. 저 집은 자주 구워 드셨네. 고기 많이 하시네요. 야, 양이 엄청 많은데요? 네, 아주. 부위도 2가지 부위 이상인 것 같고. 네. 아유, 그냥 간만에 소고기로 배 채우셨구나. 네, 고기 파티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9801번님, 매일 집에서 심심해하는 야. 아들을 위해 차 한 대 뽑아드렸더니 정말 좋아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대게도 원 없이 먹어보고 정말 행복합니다. 야, 대게까지. 손 큰 분이네. 차도 어. 뽑으시고. 대게도 드시고. 대게까지. 아유, 근데 아이들한테는 저런 차 하나 있으면 네. 좋은데 위험하지 않게 안전한 그럼요. 곳에서 꼭 타시고요. 네. 타게 해주시고. 아유, 되게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네요. 네, 아유. 되게. 네. 5200번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오래된 소파 바꿨어요. 네. 오랜만에 집에 온 외손녀도 소파에 올라 잘 놀더군요. 인사도 너무 잘하는 외손녀를 보니 참 행복했습니다. 예뻐라. 어머나. 인사입니까? 벌 받는 겁니까? 야, 인사 제대로 하네요. 와. 야, 소파 바꾸신 분도 계시고. 오, 정말 좋네요. 6204번님, 특별한 지원금으로 이웃에 사는 외국인 친구에게 마스크를 선물했습니다. 개수는 몇 개 안 되지만 3주 동안 모은 마스크와 휴대용 소독수를 주었더니 좋아했습니다. 그러네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잘 쓰셨네요. 야, 선물까지. 지원금 가지고 또 나눔을 펼치신 분도 계시고 네. 한 맺혔던 가지고 싶었던 것들 다 사셨네요. 고기도 먹고 네. 하셨는데 아직 좀 남아 있다면 우리 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하시면서 함께 두루두루 주변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연 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또 다양한 사진 사연 보내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독보적인 맛과 향으로 유혹하는 서산 육종 마늘을 만나봅니다. 먹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육종 마늘의 맛과 향.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는 임산부의 출산과 오. 이 육아 부담을 덜고 미래 네.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름이 길어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지역은 대전 대덕구 그리고 충남에는 천안 홍성 그리고 아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 또 무엇보다 국민 제한으로 추진된 특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월 1일 2회 정도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주변에 잘 둘러보면 혜택들이 참 많이 많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잘 챙겨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 아침이 좋다는 함께 하시면, 보시다 보면 어디서 뭐 드려요? 어디 가면 뭐가 좀 저렴해요? 어디 가면 건강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네, 아까 제가 기침을 한번 하는 바람에 그냥 아주 그냥 목이 이럴 때는 정말 우리 농산물 건강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그리고 또 이번 한 달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6월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같이 이렇게 기침 나오는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위너스 치어리더 따라서 함께 해보시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들아 망토를 하고 가야지 아플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다이즈의 빨간 팬티는 내 참이 포인트